쌀딩크가 그립다. 베트남 팬들의 분노. 트루시에가 박항서 걸작 망치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축구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베트남 대표팀의 경기 및 아시아 지역의 축구 특집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필립 트루시에가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현재 피파 랭킹 95위은 10월 17일 저녁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피파 랭킹 26위과 대결했지만 큰 차이로 0대6으로 패하고 말았다. 이 경기에 앞서 10월 13일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대표팀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하며 막강한 기세를 이어갔다. 매우 강력한 한국팀은 이를 시작으로 10월 A매치 2경기 모두를 승리로 장식하였고, 더 나아가 9월에 치러진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에서도 1대0의 명승을 거두며 3경기 연속 승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베트남은 10월 A매치 기간 동안 치러진 3경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중국에게서 0대2의 패배를, 우즈베키스탄에게서도 동일한 0대2의 패배를 맛봤고, 한국에게서 완벽하게 패하게 되면서 그들의 기세는 굴욕적으로 꺾였다. 베트남에게 이런 큰 차이의 패배는 그들로서는 매우 큰 충격이었다. 경기 중대 부분을 점유하며 진행하려 한 베트남은 이 경기에서 점유율 37%, 한국 63%에서 한국에게 완벽히 압도당했고, 슈팅 횟수, 한국이 34회, 베트남이 5회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에게 뒤처졌다. 베트남의 스포츠 매체 직스프레스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1997년 짐바브웨에 0대6으로 패한 이후와 2003년 오만에 동일하게 0대6으로 패한 이후 처음으로 6골을 먹고 패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며 무려 20년 만에 벌어진 사태다라며 전했다. 따라서 이번 패배는 베트남 축구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09년 중국과의 경기에서 6골을 선물했음에도 한 골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지만 이번 한국전에서의 패배는 이를 넘어 압도적인 패배로 끝난 점이 더욱 아쉬움을 더했다. 그런데 모든 분석, 평가, 반응 속에서 특히 두드러진 문제는 필립 트루시의 감독의 전략이었다. 베트남 대표팀은 감독의 전략 운영에 따라 이번 10월 A매치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것이다. 자신의 전략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경기에 임하였지만 하나뿐인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패배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경기 결과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험을 통한 실험의 과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팀을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는 잘 싸웠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도 1골은 충분히 넣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떤 팀을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나서서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감독의 말들이 베트남 내 여론을 달래지 못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베트남 팬들은 각종 SNS를 통해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였고, 이 가운데 한국 출신의 이전 감독 박항서 감독의 위로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주변에서 더욱 큰 화제가 되었다. 한 베트남 팬은 박항서 감독의 축구를 부정적이라고 비판하던 트루시의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축구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더 나아가 수비는 완전히 망가지고 골은 하나도 못 넣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대다수의 베트남 팬들이 박항서 감독과 비교하며 트루시의 감독을 비난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다른 팬은 트루시의 감독을 보면 경기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다. 반면에 박항서 감독은 관중석에서 베트남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다라며 비판하였다. 또 다른 팬은 박항서 감독이 없어진 것은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다라며 박항서 감독은 관중석에서 자신이 만든 팀이 다른 사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다음 뉴스. 한일 비교한 튀니지 감독, 한국은 피지컬, 일본은 기술 우위. 두 아시아의 강대국, 즉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10월에 A매치 평가전에 참가했던 튀니지 국가대표팀의 감독 잘레 카드리가 두 나라의 축구 스타일에 대하여 비교를 통한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17일에 일본 효고현의 고베 미사키 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평가전이 끝난 후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감독님은 한국 축구팀의 선수들이 우수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선수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일본과 한국 중 어떤 팀이 더 우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두 팀 모두 아주 강력하여 큰 차이가 없다며 두 나라 모두 공격력이 빠르며 전략적인 경기를 펼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드리 감독은 또한 그러나 한국 팀의 선수들은 한 경기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의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점도 더 확실히 강조하였습니다. 튀니지는 13일에 열렸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에게 0대4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포함한 멀티골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는데 카드리 감독은 이를 신선한 충격을 줄 정도로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었다며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팀에 대해 스피드와 체력 등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잘 갖춘 팀이라고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느낀 바에 따르면 튀니지가 일본을 상대로 겪은 패배도 0대2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반 43분에 셀틱 소속 선수인 후루하시 교고에게 첫 골을 내주었고 후반 24분에는 스타드랭스의 이토 주냐에게 추가골을 허용하였습니다. 후반 막판에 시도한 헤딩 슈팅이 골포스트에 부딪혔기 때문에 패배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를 뛰어난 선수로 언급한 카드리 감독은 일본 대표팀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로 쿠보 다케우사우를 꼽았습니다. 그는 일본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풍부하며 빠른 선수들이 많았다며 쿠보 선수는 일본이 넣은 두 골에 모두 기여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감독은 축구에서는 지능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쿠보 선수는 빼어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감독님은 우리 팀은 일본에 힘겨웠다. 일본의 수비가 훌륭했으며 우리가 공격 시도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런 공간도 주지 않았다. 고 패배를 인정하였습니다. 튀니지는 실제로 일본을 향하였던 많은 아시아 팀들에게 수비수 5명으로 경기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팀은 밀집된 수비를 깨고 2골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이것은 아시아 경기를 위한 훌륭한 실전 연습이었다며 칭찬하였습니다. 일본은 이 경기의 승리를 통해 A매치에서의 연속 승리를 6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앞서 이들은 6월에 엘살바도르와 페루를 각각 6대0, 4대1로 대파하였고 9월에는 독일과 튀르키예를 4대1, 4대2로 이기는 등 화려한 전적을 보였습니다. 지난 13일에도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하여 6경기 모두 다득점 승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축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축구 소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많은 소식과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